안녕하세요. 서울무용센터 매니저 정경미입니다. 2020년 서울국제안무 워크숍 줄여서 식후 커넥션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네, 서울무용센터는 지난 8월 17일부터 어제 28일까지 2020 서울국제안무 워크숍을 진행했었습니다. 2020년 서울국제안무 워크숍은 크게 세 파트인데요. 프리 프로덕션에서의 안무, 프레임 속의 안무, 부대 프로그램 등으로 기획해서 진행했었습니다. 지난주 초부터 실은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면서 저희가 식후 3일째인 19일부터 무용센터를 비롯해서 서울문화재단 전 공간이 휴관 조치가 내려졌어요. 그래서 남은 워크숍들은 온라인으로 전환하거나 연기하게 되었는데요. 프리 프로덕션의 안무 프로그램은 온 오프라인 병행 온라인으로 진행되었고요. 그중에도 아쉽게도 이훈정 안무가님께서 준비하신 감각의 재발견은 워크숍의 주제와 진행 내용이 온라인으로 전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부득이하게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프레임 속의 안무 또한 실습 위주로 진행되는 워크숍은 연기하는 것으로 결정했고요. 원래부터 온라인으로 준비되었던 엘리사 웬디의 댄스 필름 인 아시아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확진자의 급속한 증가로 진행하지 못한 프로그램들은 11월 중순으로 연기해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 식후 커넥션에는 이번 주에 진행했거나 진행하기로 예정되었던 프로그램의 진행자분들이 함께 지금 나와주시고 계세요. 한 분씩 소개해 드릴게요. 영리한 땅과 함께 온라인 워크숍 스코어의 춤은 없다를 진행해 주신 권영은 안무가님 지금 줌에 계세요. 줌상으로 인사 한번 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권영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선택하지 않은 언어들 워크숍을 진행해 주신 최은진 안무가님은 현장에 저희와 함께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감각의 재발견 워크숍을 11월에 진행할 예정이신 이윤정 안무가님 줌에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프레임 속의 안무 전체 프로그램을 저희 무용센터와 함께 기획하고 이번 주 목요일에 진행되었던 엘리사 웬디 워크숍 댄스 필름 인 아시아에서 모더레이터로 진행해 주신 송주원 안무가님도 줌에 지금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를 지나면서 수도권의 코로나 확진자 수는 더 많이 늘어났고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지금 2.5단계, 거의 3단계에 준하는 시행을 앞두고 있죠. 그래서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서 마음이 더 무거운데요. 그래서 오늘 식구 커넥션에 참여하는 저희 안무가님들도 줌으로 대부분 참여하고 있고요. 현장에는 지금 최은진 안무가님, 그리고 저희 서울국제안무 워크숍 담당자인 김다일 주임, 그리고 저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실은 워크숍을 진행한다는 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워크숍을 지향하는 바와 내용과 그리고 대면이 필수적인 요소로 따라오는 경우에는 특히 더 어려운 경우인데요. 오늘 함께 해주시는 분들 모두 이런저런 생각들로 좀 고민도 많으셨고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든 연기를 하든 간에 어떻든 좀 심적으로 부담이 있었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그런 얘기들을 좀 솔직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행 방식은 지난주와 똑같은데요. 각 프로그램별로 진행하신 또 앞으로 진행하실 선생님들께 저희들이 질문을 드리고요. 그분들 답변을 듣고 진행된 워크숍의 참여하신 분들 참여 소감을 간단하게 나누고요. 그리고 오늘 실은 서울국제안무 워크숍을 저희 무용센터와 함께 기획하신 양은혜 기획자님도 줌에 같이 나와 계시거든요. 선생님 인사 한번 하시죠. 지난주에는 현장에 계셨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줌으로 안녕하세요. 참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비대면 네트워킹 프로그램이니까요. 양은혜 기획자님도 질문과 답 이외에 좀 자유롭게 말씀 편하게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마지막 즈음에 함께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공통 질문을 네 분 안무가님께 제가 먼저 드릴게요. 그러면 편하게 순서 관계없이 먼저 말씀해 주실 선생님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서울국제안무 워크숍에서 진행 또는 준비한 워크숍에 대해서 그 선생님들이 각자 준비하시는 워크숍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주제 키워드를 어떻게 정하게 되신 건지, 그리고 준비 과정은 어떠셨는지, 그리고 준비 과정 이외에 또 진행하셨을 때 또 그런 얘기들을 조금 나누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편하게 먼저 최은진 안무가님 해주셔도 되고요. 뭐 권영은 안무가님, 그리고 네, 송주원 선생님이랑 이훈정 선생님은 실은 진행을 못 하셨는데 앞으로 진행하실 내용에 대해서도 좀 어떤 키워드, 어떤 주제로 이런 걸 정하게 되는지 말씀을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얘기를 그러면 네. 하겠습니다. 제가 진행한 워크숍의 제목은 선택되지 않은 언어들이고요. 이 코로나로 촉발된 현재 상황을 공연의 언어 혹은 공연을 준비하는 조건들을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워크숍은 우리가 이전에 공연 창작을 할 수 없었던 경험들, 그리고 공연장에 가고 싶었으나 가지 못했던 사례들을 수집한 다음에 거기로부터 이제 창작의 언어를 뽑아내서 작업하는 식으로 이루어졌고요. 준비는 제가 먼저 제 경험을 기반으로 사례들을 뽑고 거기서 스코어를 한번 만들어 본 다음에 이제 이게 좀 되겠다 싶은 것들만 모아서 커리큘럼에 반영했습니다. 네. 그 다음 영훈 선생님도 괜찮고요. 네. 저는 이번에 스코어를 주제로 해서 워크숍 진행했는데요. 안무의 기록으로서의 스코어를 들여다보고 그걸 어떻게 작업 안에서 실천할 수 있으며 그리고 그런 실천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고 그리고 춤, 움직임, 안무를 이렇게 진단하는 것도 들여다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안무를 어떻게 더 확장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 가능성을 이렇게 찾아보는 워크숍을 진행했어요. 네. 다음은 송주원 안무가님, 저희 실제로 실습 수업은 진행 못했는데 프레임 속의 안무 실습 수업은 준비 못했지만 저희 엘리사 웬디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었고 굉장히 생각보다 풍성한 워크숍이었잖아요. 좀 그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좀 얘기는 뒷부분에 또 저희가 여쭤보긴 할 건데 전반적으로 선생님이 준비하신 그리고 키워드, 프레임 속의 안무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댄스 플레이 워크숍 또 프레임 속의 안무는 그러니까 무대를 벗어난 안무가 또 다른 프레임과 만나는 것에 대한 거를 키워드로 작업 워크숍을 준비를 했었고요. 어쨌든 우리가 요즘에 이제 비대면 상황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이라든지 이전의 작업들이라든지 이게 되게 다른 결로 제 작업들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프레임 속의 안무는 영상의 미디어 프레임 속에서 무용 예술의 영화적 구성을 통해서 춤의 가능성을 확장하고 실험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좀 더 영화적 성격의 프레임 속의 안무 워크숍을 준비를 했었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러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무용 영화의 역사를 소개하고 제가 작업하는 작업 과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온라인 스트리밍에 대해서 참여하시는 감독님을 초대해서 요즘에 라이브 환경과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실제 촬영 감독님을 모셔서 촬영 실습을 하고 각자 하나씩 작업들을 체험해보는 엑서사이즈 시간을 갖고 또 엘리사 웬디를 초대해서 제가 이제 해외 영화제에 몇 군데 이제 참여를 해보니까 되게 아시아 무용 시장, 무용 영화의 시장 이런 것들이 되게 재밌었고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을 했고요. 우선 무엇보다 요즘에 이제 댄스 필름이라든지 그러니까 무용이 미디어라는 그 프레임을 통해서 송출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이게 어떤 대안처럼 얘기가 되는데 이게 과연 대안일까? 이거에 대한 얘기들을 더 많이 나누고 각자 이제 라이브 공연을 영상으로 이렇게 시연됐을 때 어떤 경험들이 있었는지 그런 많은 얘기들을 나눠보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워크숍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네. 이번 워크숍에서는 엘리사 웬디의 작업만 들었고요. 엘리사 웬디가 그 친구도 원래 무용수이자 안무가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어떻게 감독이 됐고 현재 아시아의 프로그래머로서 점핑 프레임스라는 홍콩에 있는 무용 영화 페스티벌도 있지만 댄스 비디오 페스티벌이 있지만 또 이제 싱가포르나 마카오에도 프로그래머로 참여하고 있는 그런 경험들 알려주셨고 시내 무브먼트라는 그 아티스트들이 모여서 하는
실험적으로 영화를 만드는 플랫폼 같은 것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플랫폼에 대한 소개를 나눴습니다. 네. 이번 워크숍 때 11월로 연기되어서 진행하지는 못했는데 이훈정 안무관님도 그 감각의 재발견 워크숍 내용을 조금 소개해 주세요. 저는 좀 제가 감각의 재발견까지 오는 시간이 좀 저한테는 상당히 긴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 작업을 하게 되면서 음, 그러니까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안무에 집중하다 보니까 춤을 춘다는 게 뭘까? 혹은 춤 이전에 몸은 뭘까? 몸 이전에 그러면 뭐가 있지? 라고 이제 점점 구체적인 생각들이 이제 계속 오게 됐는데, 제가 했던 작업들이 좀 사회적인 맥락에서의 몸은 무엇일까? 그리고 사회 안에 있는 예술가는 뭘까? 이런 질문들을 좀 스스로 많이 던졌던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좀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예술은 세상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균형을 맞추려면 세상의 어떤 이면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과 힘이 있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그런 사람인가? 나는 이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그러려면 나는 어떤 뭔가 생각을 가지고 있나 이렇게 점점 역추적을 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예술가는 뭘 먹고 사나? 어떻게 사나? 나는 하루에 어떤 걸 먹고 있나, 어떤 생각을 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 그런 것들이 켜켜이 쌓여서 예술가가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작업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감각과 지각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거기 안에는 어떤 태도, 그다음에 일상을 바라보는 어떤 시선들,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감각이라는 건 무엇일까?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살고 있을까? 어떤 태도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가 정리가 되어야 안무라는 어떤 형식을 가지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참여자들과 함께 내가 지금 깨어져 있지 않은 감각들은 무엇이고, 또 내가 발달되고 있는 어떤 감각들은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몸으로 경험하는 시간을 갖고, 그 감각을 발달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감각을 이용해서 어떤 스코어 작업을 해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전달하기에 앞서 몸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스트럭처를 만들 수 있는지, 그런 스코어 작업이 마지막까지 돼서 조금 본능적인 어떤 원초적인 움직임까지 갈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즉각적으로 피드백하고, 또 피드백하는 방법들은 또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말로, 어떻게 몸으로 바로 앞에 있는 사람에게 나를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까지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자. 조금 자기를 좀 드러내보자. 그런 것들이 안무 이전에 어떤 준비 과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면으로 해야 사실 이것들이 솔직하게 어떤 매체를 또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 순간에 즉각적인 어떤 직관적인 생각을 나누기 조금 힘들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이제 11월로 미루게 됐죠. 네, 다행입니다. 네. 11월에 꼭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대면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은 저희가 온라인으로 진행하신 권영은 안무가님하고 최은진 안무가님한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 온라인이라는 낯선 환경, 새로운 가상의 공간에서 그 참여자분들을 만나셨잖아요. 정말 새로운 경험이셨을 것 같아요. 저희 무용센터의 워크숍을 통해서 또 코로나로 인해서 그 경험들이 어떠셨는지 좀 말씀을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현장에 계시는 현진 안무가님이 먼저 하시는 걸로. 네. 저는 초반에 이제 온라인으로 좀 비교적 빨리 결정을 했던 것 같은데, 네. 사실 오프라인 당연히 좋습니다. 당연히 좋은데, 좀 코로나가 금방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예상을 조금 했고, 그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을 지속하는 게
상당히 스트레스풀하다는 걸 느껴가지고 최대한 빨리 그냥 못 만날 수도 있는 상황을 염두해서 온라인으로 간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는 거는 더 당연히 참 아쉬워요. 아쉽고 우리가 상대방을 이제 인지할 때 굉장히 여러 가지 감각을 통해서 상대방을 인지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줌의 화상 채팅을 통해서 하면은 이렇게 납작해진 그 시각적인 정보들, 그다음에 점점이 끊어진 어떤 청각적인 정보들에 의존해서 상대의 존재감을 이렇게 뭐라 그래 상상해야 되는. 그래서 참 터무니없이 부족한데 워크숍을 3일 해본 결과 사실 모르겠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모르겠지만 4시간 동안 너무 재밌게 워크숍을 했고 거의 중간에 쉬지 않았거든요. 거의 이제 쉬는 시간 없이 시간이 모자라게 4시간을 다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니까는 그 왜 되게 어려운 거를 같이 경험하고 극복했을 때 그 경험이 되게 소중해지고 같이 경험한 사람이 되게 애틋해지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좀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 다만 이제 끝나고 나서 어떤 거를 굉장히 열의에 가득 차가지고 다 함께 하고 나면 끝나고 나서도 아쉬움 때문에 막 말을 많이 하게 된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면서 집에 가는 길이라는 게 있어요. 집에 가는 길에서 이제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게 없이 끝나고 접속 종료를 딱 누르고 책상에 앉아 있는데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괜히 그냥 막 과자 먹고 자리를 떠날 수는 없고 좀 그랬습니다. 저는. 권용은 안무가님은 어떠셨어요? 그 갑자기 결정한 거라 당황스러우셨을 텐데.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그 서울무용센터 측이랑 비대면은 하지 않겠다. 그냥 대면으로 실습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하고 거기에 맞는 이제 커리큘럼을 준비하고 있다가 한 3, 4일 전인가 막 이렇게 비대면으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이렇게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내가 이거를 왜 두려워할까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익숙하지 않은 방법으로 워크숍을 진행을 하는 것, 그러니까 그 방법, 네, 그런 방법과 그런 형식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게 지금 당장 두려울 수 있지만은 뭔가 이걸로 가능성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라고 마음을 좀 고쳐먹고 그리고 예, 거기에 맞는 방법들을 조금 찾고 그리고 조금씩 변주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쵸, 아무래도 비대면을 하면서 놓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지만은 대신에 비대면이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잘 이렇게 뭐가 남았는지를 정확히 이렇게 말로 설명을 하기가 쉽진 않은데 분명히 어떤 소통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은 근데 되게 핵심적인 부분들이 더 소통이 잘 된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우리가 정보가 좀 단절이 된다라는 거는 이제 그 상대에 대한 어떤 다른 선입견이 좀 없이 그냥 그 자체로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모였고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 그러니까 그런 지점들이 조금 어떤 선입견을 가지지 않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무용하시는 분들과 그 외 다른 전공자분들이 모였을 때도 그런 선 같은 것들이 생기지 않고 이렇게 잘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네. 네. 급작스럽게 진행된 그 저희 비대면 워크숍이었는데요. 그래도 선생님들 다 조금씩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었지만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시작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또 이렇게 바라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들 개별적인 질문을 드릴 텐데요. 저희 먼저 권영은 선생님한테 저희 김다일 주임이 네, 권영은 선생님 워크숍에 대해서 저희 개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온라인으로 해 주신 거에 대해서 뭐 그런
새로운 형식들이 어땠는지 여쭤봤었는데 그때 저희가 마지막 날 선생님 워크숍 끝나고 나서 저희 영상 인터뷰하면서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게 그 고민을 비대면을 해야 하나 고민을 했을 때 선생님이 워크숍의 내용보다 형식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형식이라는 게 온라인 그리고 그 구체적인 게 전 조금 궁금했었어요. 말이 왜 안 되지?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는지 조금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소통하는 게 비대면 영상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업 내용의 어떤 커리큘럼이나 컨텐츠를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대면 줌이라는 형식에 맞춰서 그걸 진행하는 그 커리큘럼을 짜는 방식, 그 진행 방식에 대해서 훨씬 고민을 나중에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첫날 워크숍 진행하고,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이렇게 예상치 못했던 것들을 만난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줌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말을 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다 마이크를 끄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무언가 질문을 하면 그들의 반응을 전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얼굴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움직임도 없이 그들은 그게 예스다 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로서는 이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몇 명이 이해가 되고 그리고 뭔가 진행이 되는지를 몰라서 저희끼리 화면 제스처 같은 사인을 만들자라는 게 있었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뭔가를 이야기하고 이런 걸 오늘 할 거예요 라고 했을 때 혹은 다른 타인이 뭔가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동의하는 지점들이 생기거나 할 때 우리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인을 주자.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 이제 오케이 알겠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 이야기를 듣다가 나도 거기에 덧붙여서 할 얘기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의견이 생길 때는 화면에 이렇게 흔들면은 그 사람이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그런 방법들이 좀 나중에 끝까지 좀 유용하게 사용이 됐던 것 같아요. 흐름이 안 끊기고. 그리고 자꾸 마이크가 비면은 사고가 나는 느낌이라 계속 주저리 말을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하실 때 화면에는 안 나오셨지만 영양장 선생님들이 엄청 많이 고생을 옆에서 엄청난 네, 서포트를 맞아요. 해주신 걸 봐가지고 두 분이서 엄청 빠르게 막 이렇게 화면도 다 넘겨주시고 그걸 옆에서 네네. 봤거든요. 저희는 미로라는 사이트를 사용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거기 웹사이트인가요? 제가 지금 그걸 다루진 않아서 거기에 이제 저희가 오늘 워크숍을 할 뭐 자료들이 미리 올라가 있고 그리고 참가자분들이 이제 리서치를 해주시거나 하는 결과물들을 즉각적으로 올려서 같이 그걸 보면서 할 수 있게끔 그 방법을 사용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7분이 뭔가 자료를 주시면 빨리 옆에서 그걸 업로드를 하고 디자인을 해서 모두가 같이 볼 수 있게끔 굉장히 옆에서 분주하게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그 백스테이지의 분주함을 전 화면 밖에서 본 것 같아요. 나중에 뭔가 스케치 사진이 공개될 일 있으면 되게 적나라하게 잘 나온 사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설명이 덜 됐던 부분인데 이 워크숍의 내용들이 조금 어떻게 이어졌는지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스코어의 어떤 부분을 주로 다뤄주셨고 또 막 중간에 바뀐 첫날 하고 막 두 번째 날 할 거 뭐 하지 하면서 이렇게 했던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거 네네. 되게 재밌을 것 같아서 얘기 같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또 예상치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실습 위주로 했던 거다 보니 실습을 하면 한 보통 최소 30분에서
뭐 1시간, 한 30분, 그리고 길면 1시간 정도 7명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을 5분 만에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원래 이틀치 워크숍을 첫째 날 다 해버리는 상황이 생겨서 둘째 날 이렇게 이거는 그 당일날 끝나고 모여서 굉장히 내일 뭐 하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이렇게 콘텐츠를 만드는 상황이 있었던 것 같고요. 사실 스코어라고 하면 제가 참가자분들께도 말씀을 드렸던 게 스코어는 뭐 어떤 한 가지의 방식도 아니고 한 가지의 방법도 아니고 정말 개개인 각자 고유의 이런 방법론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사용을 할 수 있고 이게 어떤 개념이나 뭐 어떤 철학적인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솔직히 도구로서 활용되는 부분이 이렇게 작업에서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스코어를 통해서 그걸 작성한 사람이 뭐 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무엇을 춤으로 보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안무로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진단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 자체는 아까 이은정 안무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은정 안무가님 워크숍이나 작업도 충분히 적용이 되고 그리고 그 전에 있던 지난주 무 댄스에서도 스코어를 활용을 하고 사실은 우리가 정확히 나 지금 스코어 작업을 해라고 하지 않을 뿐이지 거의 대부분 안무가 분들이 스코어를 사용을 하세요. 다만 그걸 이렇게 성문화하고 기록하지 않은 뭐 그런 것들이 약간 없을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저는 제가 이번에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된 것도 그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그 스코어를 주제로 하는 작업을 하고 있던 도중에 이 워크숍 의뢰를 받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스코어를 그냥 자연스럽게 주제로 상정을 하게 됐고 제가 이제 그 작업을 하면서 발견하게 된 스코어에 관한 어떤 것들을 참가자분들과 많이 이렇게 공유를 하려고 했고 그리고 제가 어떤 저의 방법론을 이들과 공유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스코어랑 이 참가자분들이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그 중간 매개의 역할 정도를 하는 걸로 이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워크숍이라는 게 사실 참여자분들도 당연히 얻어가는 게 있지만 진행하시는 분들에게도 뭔가 새롭게 발견되는 지점이라던가 또 아이디어를 얻는 형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서 새롭게 발견하신 게 있으신지 또 앞으로의 선생님의 작업, 선생님과 영리한땅의 작업에 또 영향을 줄 만한 게 있었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그런 가능성은 발견한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무용 교육이라 하면은 스튜디오에 모두가 함께 모여서 같이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전제를 하고 있고 그게 되게 자연스럽고 그게 되게 보편화된 방법 같은데 이번 워크숍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지 않고도 충분히 작업이라는 것까지 할 수 있겠다라는 거 그리고 그거의 가능성을 당연히 스코어 덕분에 더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거 왜냐면 거기엔 어차피 스코어에는 안무가의 말과 지시와 안무가의 안무가 모두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굳이 안무가가 무용수가 한 공간에 만나지 않아도 이건 충분히 가능하고 더 나아가서 무용 교육이라는 게 이렇게 꼭 우리가 연습실에 모여서 한다라는 그런 실기 위주의 무용 이상으로 조금 더 확장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그리고 실제 이런 실천을 통해서 더 그냥 생각뿐만이 아니고 가능성들을 좀 발견할 수 있었던 지점이 있는 것 같고요. 영리한 땅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그 설명센터에서 렉처 세미나 시리즈도 하고 뭔가 이렇게 작업보다는 이런 워크숍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저희도 저희 정체성을 아직 찾고 있는 중이라 이번 워크숍이 저희가 무엇을 원하는지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또 한 분을 섭외를 했는데 참여자분을
권영은 선생님 워크숍에 참여하셨던 김보미 님을 또 줌에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김보미 님이랑 또 어떤 얘기들을 조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마이크가 안 나와요. 들리시나요? 들려요. 네, 들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잘 들리시죠? 네, 아, 네네네. 그러면 첫 번째로 드릴 질문은 선생님이 이제 이 워크숍을 보시고 신청을 하셨을 때 또 이제 참여하시기 전에 이 워크숍이 어떤 워크숍일 것이다. 아니면 나는 이 워크숍을 통해서 어떤 걸 얻어가고 싶다. 이렇게 기대하셨던 부분이 있으셨는지 그리고 마치고 나서의 소감을 좀 듣고 싶어요. 일단 제목이 스코어에는 춤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서 되게 독특했던 것 같아요. 안무인데 안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도구인데 춤이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거기 제목에서부터 굉장히 흥미로웠고 워크숍을 듣기 전에는 사실 스코어를 안무하고 거의 동일시했던 것 같아요. 코리오그래피로서 기록되는 거니까 스코어를 동일시했었는데 이 워크숍 들으면서 3일 동안이 길지는 않지만 짧지만 그래도 굉장히 좀 압축적으로 많은 정보들을 공유를 해주신 덕분에 이게 스코어라는 게 안무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고 판단일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좀 그 워크숍을 듣기 이전하고 이후하고 다른 사유를 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많이 만들어 주셔가지고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정보의 전달, 가지고 계신 이제 각자마다 스코어론이 다르겠지만 권영은 작가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론을 공유를 해주는 거 그거 넘어서 그냥 이런 거에 그 주제 하나의 주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참여자들끼리 좀 얘기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만들어 주셨거든요. 피드백도 주시고 그래서 좀 다른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얻은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알기로는 보미님도 저희 센터에서 하시는 코로나 이전에 많은 대면 워크숍을 참여한 경험이 있으신데 온라인은 이번이 처음이시잖아요. 그래서 좀 온라인 워크숍이 어떠셨는지도 궁금해요. 이게 온라인이다 보니까 일단은 줌으로 하다 보니까 보통 대화를 할 때는 모든 사람이 제 얼굴을 보고 있지는 않잖아요. 다른 곳을 보고 있기도 하고 저도 말을 할 때 그분들 각자의 얼굴을 보고 얘기를 하기보다 그냥 공간 전체를 보고 하는데 줌은 일단 모든 분들이 얼굴을 보고 하니까 좀 얼굴 외우기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공간에서 물리적인 공간에서 만나는 것보다 더 얼굴을 자세히 보는데도 끝나고 나면 계속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들을 다. 그러니까 보는데도 좀 항상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용이 이제 몸 언어로 보고 말하고 듣는 거잖아요. 근데 줌으로는 몸으로 말하는 걸 들을 수도 말할 수도 없고 전부 소리 언어로만 소통을 하다 보니까 조금 아쉬움이 있다. 근데도 이제 줌이 있어서 그나마 이렇게 워크숍을 진행을 할 수 있고 또 들을 수도 있어서 한편으로 되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혹시 마지막으로 뭐 워크숍이나 아니면 뭐 영쌤이나 아니면 이걸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 더 나눠주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줌을 통해서라도 이런 워크숍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권영은 선생님의 스코어론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지만 아무래도 인원수도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모든 분들이 다 들을 수는 없으셨을 거고 저도 다른 선생님들의 안무론이나 스코어 작업이나 뭐 이런 주제에 관한 워크숍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기회들이 좀 많아져서 줌은 그래도 가능하니까 기회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담론의 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되게 유익하고 좋았기 때문에 네, 해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실은 서울무용센터 지금 실은 오늘 이 정도 자리에는 저희 원래 계획대로라면 어제까지 워크숍 프로그램을 다 끝내고 좀 홀가분한 마음으로 식구 커넥션 2를 진행했어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식구 커넥션, 식구 프로그램 자체를 저희가 한 5분의 3 정도 진행한 것 같아요. 3분의 2를 진행 못한 약간 그 찝찝함, 뭔가 좀 덜 끝내고 마무리하는 듯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식구 커넥션 2를 진행하고 있어서 좀 네, 마음이 편치는 않네요. 저희가 11월에는 정말 코로나가 괜찮아져서 대면을 하든 아니면 그때 가서도 어렵다면 정말 비대면으로 해야 한다면 또 다른 방법들을 고민해야 할 것 같고요. 그 김보미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실은 급작스럽게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전환했고 또 전환을 선생님들한테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워크숍은 계속 저희가 장기적으로 내년에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저희가 정기 프로그램으로 진행해도 괜찮겠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도 실은 생각이 났고요. 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또 비대면이긴 하지만 이런 담론의 장을 저희가 될 수 있으면 뭐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보는 그런 고민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은정 안무관님한테 질문을 드릴 텐데요. 실은 이은정 안무관님은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커넥션을 해야 하시는 상황이라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서 더 부담스러워요. 실은 그래서 질문을 드리기가 제가 실은 상당히 죄송스럽고 실은 오늘 이 자리에 커넥션에 좀 참여 가능하시지요를 저희 김다일 주임이 부탁을 드렸을 때도 정말 죄송한 마음이었어요. 그래도 선생님 같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같이 얘기를 나누다 보면 선생님도 선생님 그 워크숍 주제, 워크숍에 다뤄야 되는 내용들이 감각이라는 내용이라서 저희도 이 워크숍은 그래도 꼭 대면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선생님하고 이제 연계하기로 결정은 했는데 실은 선생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그 결정이 쉬운 건 아니었거든요. 예, 어쩌면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1월도 보장은 못하는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든 어떤 워크숍은 온라인이 더 적합하다. 이 워크숍은 꼭 만나서 해야겠다라는 필요한 순간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해야 하는 순간들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순간이 오면 어떻게 할지 좀 고민도 해봐야 될 것 같고 선생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놓고 고민을 하고 계시고 어떤 부분을 또 공유해 주실 건지 아까 앞서 감각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좀 보완해서 보충해서 좀 말씀을 좀 더 해주실 수 있으실지 이윤정 선생님께 여쭤봅니다. 네. 아까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감각의 재발견이라는 제목이 나올 때까지는 저의 그 앞선 작업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안무를 한다고 했을 때에 어떤 주제를 정할 때 이제 사회적인 맥락에서의 몸이라는 주제를 좀 다루기 시작했었고 소수자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경험한다는 건 뭘까? 나는 지금 어떤 입장에서 살고 있나라는 걸 질문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이슈가 저한테는 주제가 많이 됐었고 거기 안에 있는 어떤 다수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에 초점을 많이 맞췄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소수자의 예술가, 소수자 여성으로 살면서 나는 과연 그러면 어떤 입장일까? 내가 소수자의 입장이 훨씬 더 많은데 사실은 내가 원하는 건 굉장히 다수의 어떤 입장을 원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혼란의 시간을 좀 오랫동안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과사라는 작업을 통해서 계속 자리바꿈을 하면서 하루에도 수도 없이 다수였다 소수였다를 그 파워 게임을 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정치적으로 그것들이 또 쓰여지는 건 뭔지 또 뭐 예술계에서 그런 것들이 또 계속 일상 다반사로 일어나는 것들 을이 되고 갑이 되는 그런 경험들을 계속 뭐 작업실에서도 마찬가지죠. 안무가였다가
또 무용수였다가 이렇게 계속 역할을 오고 가는데 하는 이런 것들이 좀 정리는 되지 않겠지만 내가 무엇인지라고 규정 짓고 싶다는 욕망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그러면 나는 개인의 몸인데 내가 정말 개인의 몸의 감각을 가지고 있나? 어떤 감각을 갖고 있는지 좀 궁금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감각의 이제 표면적인 어떤 오감을 다룬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오감 이전에 내가 있는 일상의 나의 몸은 무엇인지 그게 어느 면에서까지 투명해져야 과연 퍼포머가 무대에서 어떤 것을 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좀 갖게 되면서 얼마 전에 있었던 국립현대무용단에서 있었던 안무랩을 통해서 장기 세포에 관해서 그리고 근막에 관해서 이제 연구, 리서치를 하게 됐고 사실 이거는 설근체조, 작년에 있었던 설근체조라는 혀뿌리에 대한 움직임이 과연 어디까지 내 몸에 영향을 미칠까라는 움직임을 탐구했던 작업을 통해서 조금 발전된 내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 근막까지 알았어? 장기까지 알았어? 그러면은 세포는 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장기 안에 있는 세포를 다루면서 제가 이제 그 세포들의 어떤 시간성을 가지고 사는 이 모든 장기 안에 있는 세포가 다 각기 다른 시간으로 산다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되면서 이 몸이라는 것이 정말 한순간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1초에도 몇천억 개의 세포들이 계속 생성되고 또 사라지고 하는 것이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면서 조금 더 몸에 대한 소중함을 좀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순간들을 맞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아니요, 예를 들진 않겠어요. 예를 들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이제 태도에 관한 예술을 어떤 방식으로 각자 그 뭐 철학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어렵고 어려운 주제지만 그냥 생각하는 것이 철학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뭐 철학자도 아니고 철학이 뭐 박식하는 것도 아니지만 몸을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철학적인 사고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그때 질문이 뭐였죠? 제가 어디까지 온 거죠, 지금? 고민 어떤 비대면으로 하는 부분에서 고민을 고민들에 대해서. 네. 네, 맞아요. 그런 이제 고민들이 막 휩싸여 있다가 갑자기 비대면으로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이제 하셨을 때, 제의를 받았을 때 되게 머리가 이제 띵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나는 다음으로 넘기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이 시간을 넘겼는데, 사실 굉장히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마음은 굉장히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굉장히 불편했어요. 사실은 내가 이 밥을 먹어도 되나? 내가 이 시간에 뭘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이제 계속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재밌는 아이디어들이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비대면 수업이 절대 안 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자극을 좀 받기 시작했어요. 근데 뭔진 잘 모르겠는데 특히 그 권영은 안무가님이 계속 인스타에 올리는 그런 사진들을 보면서 굉장히 자극을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이제 막 보면서 이게 예술가와 예술가가 또 이렇게 또 자극을 받을 수 있구나.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비대면으로 한다면 어떤 방식을 취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니까 조금씩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뭐라 그럴지 저는 아날로그식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날로그식 비대면 수업 워크숍을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까지는 왔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감각을 어떻게 하면은 아날로그식으로 느껴서 어떻게 비대면으로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까지 조금 왔어요. 그런데 그게 뭐가 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지금 약간 흥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너무 기대돼요, 선생님. 어떤 워크숍이 나올지 너무 기대되네요. 네. 어떤 상황이 지금 저희를 인위적으로 변화하게 하잖아요. 저희와 같은 문화재단에 일하는 직원들도 이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전환해서 그 행정 처리하는 것도 저희들한테도 큰 변화이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 이번에 이왕 이렇게 벌어진 거 서울국제안무 워크숍을 토대로 한번
저희 선생님들 비대면 수업을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이 또 나온다면 또 이게 네. 코로나가 또 장기화되면 절대로 안 되는데 장기화가 된다면 내년에는 좀 더 발전된 저희가 또 다른 고민을 할 수 있는 워크숍이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이은정 안무관님, 두 번째 질문은 저희 11월에 예정된 워크숍이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열린다면 선생님이 바라는 기대하시는 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워크숍 통해서 참여자분들과 어떻게 소통하기, 어떤 것을 그리고 어떻게 소통하기를 바라셨는지 좀 살짝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는 이제 성격이 되게 급한 편이어서 작업을 할 때 굉장히 천천히 작업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이상하죠? 그런데 왜냐하면 다들 괴로우니까 제가 너무 빠르게 진행하거나 우왕좌왕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역할이 주는 어떤 또 다른 성격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워크숍을 굉장히 차근차근 하는 스타일인데 요번에도 가장 긴 시간을 투자를 이제 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요즘 생각하는 거는 좀 재밌는 시대인 것 같기는 해요. 물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기도 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이상하게 거짓말, 그다음에 묵혀뒀던 두려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지금 들통나는 시대인 것 같거든요. 그걸 바라보는 게 저는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뭐 재밌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다 거짓말이었구나. 저들이 얘기했던 게. 혹은 굉장히 소중한 거였구나. 반대로. 이런 생각을 좀 더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대면으로 뭔가가 계속 바뀌어지고 온라인으로 공연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람을 급하게 만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워크샵 시간은 굉장히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정말 세포를 다 하나하나씩 뜯어보는 것처럼 몸에 있는 것을 몸을 통해서 혹은 몸 밖에 있는 조금 확장된 걸 통해서 그래서 점점 확장되는 시간을 긴 시간을 통해서 가고 싶고 그다음에 감각을 여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시간을 천천히 릴렉스하고 또 릴렉스된 시간이 응집돼서 나중에 그것들이 착착착착착착 어떤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는 시간을 좀 갖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8월에 선생님과 함께하지 못한 참여자분들에게 짤막하게나마 하실 영상 편지처럼 11월에 만나자. 아니면 뭐 갑자기 눈물이 나요. 네, 7분이세요. 신청하신 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에게 짤막하마 인사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저희 워크숍에 신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그때 동기나 꼭 하고 싶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그 소중한 글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됐거든요. 그리고 저는 잘 모르지만 저를 또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서 고맙다는 생각도 들었고 또 그 동기 참여 뭐라 그러죠? 참가 서류를 보면서 저는 많은 또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많은 좋은 글들을 많이 써주셔서 그래서 그분들 꼭 얼굴 너무 보고 싶고 누구신지 눈으로 확인하고 싶고 하니까 그때 꼭 만났으면 좋겠고 다들 몸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아날로그식 비대면 혹은 대면 수업을 꼭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다음은 이은정 안무가님께서 감각에 대한 거를 소재로 하시잖아요. 워크숍을. 그러시다 보니까 사실 이번에 워크숍을 11월로 미루시게 됐지만 이 시코 커넥션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다혜쌤이랑 얘기를 이제 하다가 아니다. 우리의 이 기획 주제를 모든 선생님이 경험을 하셨으니 분명히 안무가님 비록 오프라인을 11월로 미루셨지만 분명히 뭔가 있으실 것 같다 생각이. 근데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좋았었던 것 같고
저도 이제 지난주에 워크숍을 오프라인으로 하다가 온라인으로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요번 일주일 동안은 제가 했었던 거를 이제 이제 자료집처럼 정리를 이제 해야 되다 보니까 정리를 하는데 기억이 이상하게 잘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아까도 령은 쌤이 이게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이렇게 기억이 안 나는 게 왜 그러지?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이게 모니터로 만나다 보니까 이게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팩트로서는 어떻게든 머리가 기억하면 하는데 몸이 기억한 거는 굉장히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기억을 할 때도 이게 몸이 전체적으로 경험을 뭔가를 하고 있었고 기억이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온 감각을 통해서 하는 거구나라는 거를 좀 깨달았었는데 아까 령은 쌤이 기억을 이렇게 더듬으시는 걸 보면서 저는 이상하게 반가운 거예요. 제 상태랑 비슷해가지고. 근데 이제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감각을 소재로 하시니 11월 달엔 또 어떻게 만나게 될지 저도 참여를 해보고 싶어요. 네, 꼭 바꾸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송주원 안무가님께 저희 김다희 주임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프레임 속의 안무를 어떻게 전체적으로 구성을 했고 이런 것들 선생님 말씀해 주셨었는데 이번 주에 진행했던 엘리사 웬디의 워크숍 토크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듣고 싶어요. 그날 또 많은 분들이 또 되게 약간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 아니 생각보다 너무 질문들이 너무 많이 올려주셨고 엘리사도 진짜 열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고 통역사분도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되게 인상 깊고 되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었는지 선생님이 조금 요약 정리라고 해야 될까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저도 아까 다혜쌤 말씀대로 생각 이상으로 저도 사실 이거를 꼭 11월로 미뤘던 것도 이거는 정말 대면이 먼저 필요하다. 그리고 저희가 댄스 필름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이렇게 서로 공유가 많이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해외 프로듀서가 댄스 필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게 잘 될까? 이런 고민을 굉장히 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따라와 주시고 그래서 되게 좀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비대면이 되는구나. 약간 이런 것도 저도 새롭게 알게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날 워크숍은 혹시 이제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댄스 필름이라는 게 뭐다라는 이제 역사와 관련된 사항들을 한 15분 정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초대해서 그녀가 이제 어릴 때부터 자기의 과정들을 아까 언급했지만 과정들을 설명을 했어요. 언제부터 몇 년도에 무용수였고 어떻게 자기의 어떤 삶의 사건으로 자기 신체를 관찰하기 시작하면서 거기에서 카메라라는 걸 만나게 되고 다시 이제 그 친구가 파리에서 아마 무용수와 안무가로 활동을 하다가 다시 싱가포르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서 영어 공부를 더 하게 되고 학교에서도 가르치게도 되고 그러면서 이제 영화 감독이자 프로그래머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 그 과정들을 촘촘히 설명을 해줬고요. 그래서 이제 댄스 필름에 대해서 이제 저는 이제 역사에 우리가 아는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반에 로이 플럭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영상이라든지 후에 갈수록 40년대 초반에 마야 데런이라든지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그 계보상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메타 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그때 춤을 비디오로 기록하는 걸 얘기했다면 엘리사 같은 경우는 춤의 댄스 필름의 추상적인 영역, 그다음에 초현실적인 영역 또는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본인의 경험과 본인이 이제 큐레이팅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 설명을 좀 해줬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본인이 추구하는 방향, 프로그래머로서 추구하는 방향. 옛날에는 안무가 되게 중요했고 춤과 안무를 무용을 잘 보여주는 작업에 더 집중을 했다면 지금은 그 영화라는
큰 범주에서 철학적 의미라든지 전체적인 작품의 의미라든지 그런 것들을 더 큰 카테고리에서 필름 관객, 그다음에 공연 관객을 다 만족시키는 프로그래밍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이전에 이제 좀 핀플레임스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또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시네 무브먼트 플랫폼이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되는지. 그래서 그 시네 무브먼트 랩에 우리나라의 하영미 안무가님이 참여를 하셨었대요. 무용수로.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또 안무 경험도 했었다는 얘기를 전달해 주시면서 거기에 이제 랩을 어떻게 하는지 얘기를 하시는데 한 5일 또는 이제 일주일 네, 막 5일 그래서 많이 마시고 영화 만들고 그래서 뭐 상영도 하게 되고 그래서 며칠 동안 정말 막 인텐시브하게 어떤 것들을 만들었다. 뭐 7명의 안무가와 7명의 촬영하시는 감독님들이 모여가지고 단편 영화들을 막 만들어내는 과정들을 굉장히 열정적으로 설명을 했고요. 저희가 그날 또 다른 되게 질문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풍전과 영화를 어쨌든 댄스 필름을 이어가면서 원래 춤을 그 도시의 장소에서 하는 공연을 기록하는 방식의 미디어 플랫폼이었는데 이게 무형 영화라는 거로 저도 모르게 이제 오히려 밖에서 읽어줘서 알게 되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여전히 사실 그 제가 만드는 작업 안에서 안무를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언제 안무를 잘하나 그 맨날 괴로웠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안무를 그 댄스 필름이라는 그 미디어 안에서 안무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저는 전체적인 밸런스가 제일 중요합니다. 감독으로서 연출도 있지만 안무 영역의 그 중요함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시간을 많이 들이고 거기에 이제 그 제작 과정에서 안무 영역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 오히려 엘리사 맨디는 지금 그 저랑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그녀의 이제 말에 의하면 이제 이 필름에서의 춤의 경험, 필름에서의 안무의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 근데 이것이 특별히 우리가 영화를 공부해서 안무를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이제 일상에서 받은 영감들 또 이제 어떤 질문이 어디서 영감을 받으시나요?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잘 안 떠오를 때 그러니까 일상에서 사람들 관찰하는 것들,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들을 얘기를 해주면서 또 친구들이 너 자꾸 그렇게 사람들 집중적으로 쳐다보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어 할 정도로 굉장히 사람들의 움직임 뭐 그런 거를 관찰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영감을 거기에 받아서 영어로 만들어가는 작업들을 얘기를 했고요. 또 제가 이제 댄스 필름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면서 이게 사실 우리가 댄스 필름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뭐 댄스 온 시네마, 댄스 온 스크린, 뭐 댄스 포 카메라, 댄스 카메라 웨스트, 이스트 막 되게 다양한 용어로 또 시네 댄스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 작업들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열어놓고 우리가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였는데 엘리사 얘기가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춤이 언어로 작동하는 작업을 하면 되고 그런 용어에 전혀 연관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속에 그런 맥락이 있다라는 거를 인지하되 자기가 춤을 통해서 자기 안무를 통해서 자기의 얘기를 영상으로 또는 미디어 플랫폼으로 구현할 때는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다. 그래서 개인의 경험이 제일 중요하다. 내가 어떤 방식으로 화면을 꾸리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또 마지막으로 지금 불확실한 시대에 디지털의 전환에 대한 도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도전이라는 표현이 저는 되게 약간 흥미로웠는데요. 사실 저의 입장에서는 안 돼! 약간 이런 게 있거든요. 자꾸 뭔가 그렇죠. 저한테 이런 질문들이 많이 오죠. 선생님 요즘에 그동안 제가 또 몇 년의 경험이 있으니 훨씬 더 이제 무용 공연을 미디어로 송출되는 거에 있어서 훨씬 더 어떤 대안이 되거나 어떤 새로운 방식이거나 뭐 이렇지 않냐라는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도전이라는 그러니까 디지털 불확실한 어쨌든 이 코비드 시대에 어떤 전환이 아니라 이게 대안이 아닌데 자꾸 왜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어떤 고민이나
이렇게 어떤 그거에 대한 그 방법들에 대한 고민보다는 이게 이런 전환으로 뭔가 이렇게 쉽게 유통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좀 고민을 했었는데, 네, 저는 도전이고 정말 이거는 포스트 휴머니티한 어떤 환경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되게 하이브리드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했던 댄스의 프레임 속의 안무에 대한 세계가 더 넓게 우리가 예상하는 것 또는 제 그 생각 외보다도 더 크게 열려 있다라는 것을 그 시간을 통해서 저도 좀 다시 한번 알게 되는 시간이 됐었어요. 사실, 알리사 엘리사 워크숍에서도 엘리사도 그런 얘기를 해 주셨고, 그리고 며칠 전에 국민일보의 기사에 송전 선생님이랑 또 양은혜 선생님이랑 같은 기사 인터뷰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는 그런 큰 언론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기사를 쓸 만큼 댄스 필름 분야에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구나. 그게 되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선생님도 방금 얘기해 주셨지만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댄스 필름을 바라봐야 되고 또 관객 입장에서 어떻게 보고 또 작업자로서는 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 되게 고민이 많아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일정을 연기했잖아요. 11월에 또 저희가 뭐 만약에 대면이 안 된다고 하면은 방법을 찾아서 할 텐데 고민이 많아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선생님이 또 좀 생각을 갖고 계신지 어떻게 준비할 생각을 갖고 계신지 또 신청을 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에게 살짝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우선 시네마 무브먼트하고 점핑 프레임스 사이트를 채팅창에 일단 올렸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언급이 됐었다는 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채팅창에 일단 올렸고요. 그 11월로 미뤘던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정말 이렇게 저도 이게 한 7년 정도 이거를 하면서 처음에 그 감독님들하고 소통하면서 그런 아주 기초적인 것들도 잘 모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면대면으로 하면서 이렇게 정말 저희 안무가들이나 춤을 만드는 사람들이 감각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체험하고자 했었는데 아무래도 11월에도 또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온라인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카메라는 사실 실제 작년에 김영주 감독님하고 워크숍 했을 때는 실제 카메라를 만져보고 비판을 통해서 어떤 카메라 값을 정하고 실제 찍어보고 같이 편집을 해보고 그러니까 3명이 한 조가 돼서 한 명은 퍼포머, 한 명은 감독, 한 명은 촬영. 그래가지고 이 9명이 다 하나의 작업을 만들 수 있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도 그런 과정을 계획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한 명이 퍼포머로의 경험, 한 명이 감독으로의 경험, 한 명이 촬영으로의 경험들을 다 하게 하는 워크숍을 준비를 했었는데, 아마도 이거는 온라인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지가 우선은 한번 제가 준비를 해보려고는 하는데, 만약에 어렵다면 그 대안으로는 편집에 관한 거. 예를 들면 저희가 핸드폰으로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핸드폰으로 연습실에서 모니터하고 그거를 이제 기록을 해서 감독님들하고 편집해서 이제 이야기들을 해 나가거든요. 그 영상의 타임 테이블을 만들어 나가거든요. 영상의 시나리오 작업 같은 걸 하는데 그래서 뭐 그런 방식들의 어떤 것들을 한번 온라인상에 할 수 있는 거가 있다면 그런 걸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다른 이제 감독님들하고 얘기를 나눠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그러니까 참여자분들이 9분이 이제 이미 뭐 이런 쪽에 관심 있고 해보신 분도 있으시다. 그리고 본인이 자기가 개인의 어쨌든 밖에 나와서 막 활동할 수 없는 환경에서 이 미디어를 통해서 어떤 작업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여하시는 9분이
질문하셨던 거를 토대로 저희가 이제 조금 프로그램을 좀 변경해서 해볼 생각이 있고요. 당연히 지금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공연되는 거, 어제도 에지아트 센터에서 어떤 영상들을 라이브로 송출이 돼서 24시간인가요? 48시간인가요? 저희가 볼 수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냥 라이브 영상이 아니라 이미 준비된 영상을 이렇게 송출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하반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정성학 감독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저희 안에서 어떤 담론들을 만들어 본 거, 그리고 또 참여하신 분들의 정말 좀 몸으로 와닿는 얘기들을 좀 더 많이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전에 워크숍에서 제가 언급을 드렸지만 올해 이번 호 추민에 되게 좋은 기사가 나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다 보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화 만들기에서 아주 기초적인 부분부터 그 또 영상으로 만드셔가지고 쉽게 컷이 뭐고 샷이 뭐고 뭔가 그런 아주 뭐 카메라 뭐 틸 다운이 뭔지 뭐 프레임 아웃이 뭔지 이런 간단한 용어들 를 아실 수 있으시면 훨씬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추민으로 아쉽지만 조금씩 이렇게 보시거나 했으면 좋겠고 진짜 요즘에 이쪽 춤을 영상으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 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다들 지금 문제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 가지시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으로도 각종 정보들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추천을 드리고 그날 이야기가 나왔을 때 책을 2권 정도 저희가 추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엘리사가 추천한 책이 있고 저희 또 통학 선생님과 저희가 같이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을 하나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또 제가 추천한 책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참여자분들께 미리 소개를 드리고 혹시라도 책을 읽어보시고 또 만난다면 11월에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만약에 저는 이제 9명의 실습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온라인 플랫폼으로 갈 경우는 더 많은 참여자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형센터와 같이 고민을 해서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떡해. 안무라고 했을 때 그 뭐랄까요? 그 요번에 뭐 주한 쌤이랑 그 곽아람 팀장님이랑 이제 국민일보 이제 서면 인터뷰하면서도 느낀 거이기도 한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댄스 필름은 그냥 그거 자체로 다른 장르인 거가 확실한 것이고 뭔가 대안이 될 수는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이게 소통의 툴이 영상이 이제 필수적이다 보니까 뭐 여기서 뭐 더 발전하게 되면 뭐 VR이든 뭐 AR이든 뭔가 좀 더 입체적으로 나아가겠죠. 근데 뭔가 기본적인 단위로서 이게 영상이 소통의 툴이 되다 보니까 이 영상 언어로서 말해야 하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게 또 어쩔 땐 좀 많이 헷갈리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냥 소통의 툴로서 영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영상에서 춤을 다뤘을 때 이게 또 어떤 유형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그게 헷갈릴 때도 있고 또 쌤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LG 아트 센터에서 이제 그런 기존에 이제 녹화되었었던 공연 영상 유명한 작품을 이제 48시간 동안 송출해 줬을 때 그것을 좀 더 볼 수 있는 지점 그거는 또 어떻게 보면 공연 영상인 것이고 그래서 프레임 속 안무라고 했었을 때 사실 댄스 필름 이외에도 다양한 프레임들이 떠올랐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요번에 또 온라인으로 또 워크숍을 진행하다 보니까 또 이것 또한 프레임이고 거기에서도 이제 뭔가 영상을 기본적으로 어떤 영상에 대한 용어를 나도 모르게 사용하게 되고 그런 걸 보면서 11월 달이 되면 그 지점에 대해서도 다양한 프레임에 대해서도 좀 더 쌤이랑 이야기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너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때는 저희가 이거는 이렇게 하면 돼가 아니라 우리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지? 하고 더 많은 얘기들을 나누고 더 많은 의견들을 모아야 돼요. 저는 그냥 이렇게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어저께
그거를 어제 이제 송출된 영상을 봤는데 무용스럽게 휙 넘어가는데 그 감각이 저는 사실 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무대에서 봤으면 얼마나 심쿵해서 내 몸이 넘어가는 느낌을 저는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저도 작년에 이제 영화제 가서 올 초에 그 미국의 LA에서 영화를 75개를 봤어요. 근데 너무 춤이 보고 싶더라고요. 공연이 보고 싶더라고요. 이거는 절대 이렇게 감지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더 가까이 다가가야 되는 어떻게 이 어떻게 보면 이게 시각적인 또는 인지적인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정말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이 안무가가 이거 안에서 어떻게 플레이하느냐를 우리가 읽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도 많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가까이 뭐 그냥 이건 저의 이제 꿈 같은 얘기인데 남정호 선생님을 국립현대병원 단장님이신 남정호 선생님을 만나서 이제 우연히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심각한 시대다. 그래서 촬영 감독들이 안무를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과연 가능할까요?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다면 안무가가 자기가 만든 작품을 어떻게 감독님들이 담을 수 있게 하는지 카메라 워킹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더 이게 기계니까 나랑 멀리 있어 달라가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안무가가 바라보는 시선에서 사실 공연이라는 거는 관객들의 시선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관객들의 시선을 고려한 안무가의 시선을 통합적으로 어떻게 사고를 해서 프레임을 구축하는 것들을 같이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같이 얘기를 많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11월에 만나볼게요. 네, 선생님. 네, 저희 무용센터도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최현진 선생님께 바로 옆에 계시는 최현진 선생님한테 질문을 드릴 텐데요. 최현진 선생님한테 저희가 처음에 워크숍을 제안했을 때 선생님 실은 이틀은 온라인, 하루는 오프라인으로 기획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미국에서 막 비행기를 탈 즈음에 저희가 안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온라인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제 오셔서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 진행을 하시려고 하시다가 지금 완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시는 부분이라 그러니까 준비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수정을 하신 거죠. 실은 궤도 수정을 하신 부분이라 어려웠던 부분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앞서도 조금 말씀을 나눠 주시긴 했는데 새롭게 경험한 부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너무 미리 했네요. 미리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상보다는 되게 재미있게 진행을 한 부분이 있고, 물론 그 웜업으로 즉흥잼을 좀 이제 하는데 보통 그때 좀 많이 힘들긴 했어요. 뭐 같이 어떤 태스크를 수행하면서 이제 공간을 돌아다니면서 같이 참여자들이랑 같이 공기를 좀 느끼고 여기에 도착하고 막 이런 그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게 혼자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느끼거든요. 근데 그런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혼자 웜업을 하는 거예요. 나 혼자서. 그때 좀 많이 좀 상실감을 좀 느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이틀은 온라인으로 하고 원래 마지막 날 오프라인으로 하려고 하다가 제가 마지막 날도 결국 온라인으로 버티다가 이제 바꿨는데 그게 제가 그 고민을 했던 이유가 첫째 날은 공간에 대한 거고 두 번째 날은 시간에 대한 거고 마지막 날이 이제 관계에 대한 거였어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그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이 박스 안에서만 상상을 하게 될까봐 그게 좀 많이 염려스러웠고, 그래서 비록 우리가 그 거리두기를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이 관계에 대해 탐색을 하게 되면 온라인을 포함한 다른 가능성들을 상상할 여지가 더 많겠다 때문에 이제 좀 고집을 한 부분이었는데, 그 마지막 날이 어제였거든요. 어제 그 워크숍을 하면서 그 참여자분들이 굉장히 창의적이셨어요. 그래서 줌이라는 플랫폼을 이용도 하셨지만 없이 이 거리두기라는 상황을
이용하여서 어떻게 공연을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상상을 막 보태주셨기 때문에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질문은 저희 작년 아마 4월 추민이었던 것 같아요. 4월 추민에 진행된 그 워크숍에 대한 오픈 자담회 때 이윤정 안무가님도 그때 참여를 하셨고, 네, 예, 정영도 맞아요. 안무가님 그리고 저희 최은진 안무가님 이렇게 참여를 하셔서 워크숍에 대해서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오픈 자담회를 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최은진 안무가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5년간 집중적으로 워크숍을 하다가 계속 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소진되는 느낌이 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자신을 선생님 본인을 성장시킬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좀 틀어보는 게 개인적인 과제다라고 하셨거든요. 하시고 이제 저희 워크숍을 진행하셨는데 저희 워크숍을 통해서 어떻게 어떠셨는지 괜찮으셨는지. 그게 제가 처음에 이제 학교 졸업하고 5년 동안은 그 무용 관객의 저변을 넓히고 싶다. 이 무용 경험의 장벽을 낮추고 싶다라는 굉장히 원대한 포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좀 추동력을 좀 잃더라고요. 저도 흥미를 좀 잃어버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유튜브나 다른 방식으로 무용을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진 것도 사실이었고, 그리고 또 제 작업에 구체적으로 연관된, 그러니까 이 작업에 배당된 그 안무를 참여자들이랑 나누는 방식의 워크숍도 해본 적도 있고 계속 가볼까 생각을 해본 적도 있는데 과연 그게 참여자들한테 무엇을 줄 수 있을지 좀 회의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안무는 명확한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 넓은 지평 안에서 이렇게 뭔가 고민을 같이 하기 좀 어렵겠다는 판단이 있었고 제가 좀 저의 무용수처럼 참여자들을 대하게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2016년을 마지막으로는 앞으로는 내가 정말 뭔가 줄 수 있다고 생각되거나 아니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넓은 지평을 가진 주제나 소재가 아니면은 워크숍을 하기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이제 코로나가 왔고요. 우리에게 해결해야 될 과제가 생겼고 그래서 2월 달에 이 워크숍의 얼개가 좀 어느 정도 짜여졌어요.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이걸 꼭 하고 싶다. 근데 마침 연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타이밍이 되게 좋았죠. 네. 저희가 운이 좋았던 거죠. 무용센터 운이 좋았던 것으로. 네, 세 번째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저희 실은 서울국제안무 워크숍 그 파트 중에 첫 번째 파트 프리 프로덕션의 안무를 이제 강의를 하실 그 안무가님들끼리 먼저 한번 정말 저희가 그때 은진 안무가님이 미국에 계셔갖고 은진 안무가님은 그 온라인으로 참여를 하셨고 나머지 이윤정 안무가님하고 조영준 안무가님, 손민선 건축가님은 저희 모여서 저희가 온 오프라인으로 그 간단한 사전 회의를 했었어요. 어떻게 진행하고 저희 안무 워크숍을 어떻게 진행을 할지 그리고 서로 각자 준비한 워크숍이 다 모르시잖아요. 네. 그래서 공유를 좀 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때 저희가 거의 마지막 부분에 저희 서울국제안무 워크숍의 주제인데요. 아까 그 양은혜 기획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온 오프라인 경계에서 안무의 고요성이 무엇인가가 저희 주제인데 이 주제의 얘기를 좀 나누자라고 했었는데 그때 주제 좀 너무 어렵다. 이렇게 그런 걸 물어보니 대답하기 좀 힘들다. 그런 얘기들이 저희 오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 세현진 안무가님은 그 준비하시면서 지금 딱 저희 코로나19의 어떤 이 상황에서 저희 주제 정말 잘 정했다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 이 워크숍 준비하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좀 풀리셨는지 아니면 이것과 관련해서 좀 더 고민하게 되셨는지 좀 얘기를 좀 나눠주세요. 그 워크숍의 그 내용이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없게 하는 여러 상황들에 대한 대안을 상상하고 이제 실험하는 거였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자주 거론됐던 게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뭔가를 해보자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많은 다른 안무가님들 얘기하신 것처럼 온라인이 공연의 대안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공연에 닿으려는 공연성에 가까이 가려는 이 경험들을 만들어내는 거, 이걸 생산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어제 저희 워크숍 안에서 어떤 한 조가 트리오를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를 제가 보면서 일종의 현장성과 비슷한 경험을 좀 한 게 있어서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뭐였냐면은 이제 두 팀으로 나눠서 한 팀은 듀엣을 짜고 한 팀은 이제 트리오를 짜는 거였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트리오를 짠 팀이 줌을 이용해서 이제 작업을 하고 발표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 개의 스크린을 이용해서 이제 세 무용가들이 춤을 추고 약속을 실시간으로 이행하면서 즉흥적으로 이제 합을 맞추는 거였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관객들에게 뭘 요청했냐면 자신의 플레이리스트를 준비해서 당신이 그 춤을 보는 동안 이 음악을 틀으시오라고 이제 얘기를 해줬고, 그래서 저도 제 걸 틀었죠. 근데 이제 음악을 관객들이 트는 것이 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스피커로 틀기 때문에 이제 춤을 추는 무용수들한테도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때에는 저 사람이 지금 내가 트는 음악과 뭔가 교감하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던 그 지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되게 좋은 거예요. 내가 이 무용수들이랑 같은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건가? 이런 어떤 함께 있나 보다라는 느낌을 좀 받게 됐는데,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어쩌면은 이 온라인 상에서 공연성 혹은 공연의 현장성에 가까운 무언가를 발현하고자 한다면 이 직접 관람에서는 이제 관객이 바라보기라는 행위를 하잖아요. 어쩌면 그것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상호작용 같은 것이 있을 때 온라인에서 그게 어떤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상상을 좀 해봤어요. 네. 네. 여전히 저희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험 아니면 가능성을 저희가 계속 열어두고 고민을 하는 지점에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아마 코로나19가 끝나도 종식이 되어도 계속 고민하는 그런 지점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지금 최은진 안무가님 워크숍 때 참여하신 참여자분 소감을 들어볼 텐데 지금 들어오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안 들어오셨을까요? 들어오신 것 같은데. 어떻게 연결이 됐나요? 네, 연결이 됐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지금 연결이 됐다고 하니까 그러면 어렵사리 연결이 됐으니까 참여자 소감 먼저 듣고 최은진 안무가님 마무리 멘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윤경 선생님 들리세요? 네. 네, 네. 저 애타게 찾았어요. 저희 최은진 안무가님 워크숍 들으셨는데, 네, 어떠셨는지 좀 소감을, 네, 온라인으로 워크숍을 들으셔서 조금, 처음부터 이틀은 온라인이고 하루는 오프라인이긴 했는데, 어떠셨는지 좀 소감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그 주제 자체가 이제 공연의 요소들, 공연을 이루고 있는 약간 강연하게 이루고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던지는 워크숍이었는데 그걸 또 마침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게 된 게 너무 저는 되게 결과적으로 되게 큰 힘을 받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만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연결이 되어서 공연의 요소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게 그거 자체도 좀 약간 이제 생각만 했지만 이제 뭐 실천해 볼 수 없었던 기회들을 이제 같이 함으로써 갖게 됐었던 것 같아서 되게 의미가 있었고, 네, 아까 그러면서 또 이제 한편으로는 공연성이 뭐고 이제 무용하는 사람으로서 몸이 만나는 게 뭘까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아까 트리오 네, 맞아요. 네, 온라인으로 했을 때 이제 즉흥으로 저희가 이제 어떤 약속을 좀
스코어를 정한 상태에서 이제 즉흥으로 움직임을 해봤는데 이제 움직여보고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고 있는지 체크를 하면서 이제 약간 이제 구성을 했는데요. 일단 그때 그런 상황에서 이 여러 프레임이 있고 거기서 이제 어떤 움직임들이 발견되는지도 정말 흥미로웠지만 이제 내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것도 되게 흥미롭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뭐 예를 들면은 일단은 아무래도 이 카메라를 향해서 이제 내가 뭔가를 주기 위해서 약간 시각적인 계산이랄까요? 시각적인 형태로 좀 주는 방향성이 좀 생기는 것. 그다음에 이제 몸이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상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 사람의 그러니까 몸이 닿았을 때 실제로 공간에서 만났을 때의 감각이랑 아무래도 좀 대조를 해보면서 그러니까 좀 더 많은 거를 상상하면서 이 사람과 커넥션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러니까 마치 네 그런 좀 더 이렇게 했을 때 저쪽에서 어떻게 만나질까까지 좀 더 이제 많은 계산을 하면서 움직이게 되는 약간 그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확실히 정말 이게 그동안 이제 우리가 움직이면서 만났던 게 정말 몸도 만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공간과 시간이 만나는 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들었고, 그래서 근데 이제 떨어져 있는 공간, 그리고 이제 어쩔 때는 시간차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상태에서 어떤 몸의 연결감을 유지한다는 게 어떤 것일까? 그냥 그 상상력을 놓지 않는 게 어떤 것일까? 그런 거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간 시간이 연결되어 있을 때 있었던 감각을 다시 재발견하게 되는 시간이기도 했던 것 같아서 네, 되게 활력소와 그다음에 이제 좀 만나야지 좀 역시 활성화되는 거 사람들이 만나야지 이제 그냥 몸만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도 움직일 수 있구나. 이런 게 이제 만남의 힘이구나. 약간 그런 생각도 역시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좋은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트리오를 되게 보고 싶어요. 네. 나중에 진짜 공연으로 줌을 활용한 공연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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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참여자 소감까지 들었고요. 제가 아까 참여자분이 아까 일찍 들어오셨거든요. 근데 네. 중간에 지금 저희가 딱 해야 될 상황에 안 계셔가지고 되게 당황했어요. 약간 기술적인 네, 문제가 그렇구나. 네,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저희 급박하게 막 마무리 멘트를 최은진 선생님 선생님 너무 당황하셔가지고 네, 다행히 네, 참여자분 소감까지 들었고요. 네. 자, 이제 19 커넥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저기 현장에 계시는 최은 선생님뿐만 아니라 줌에 계시는 네 분 선생님들께도 저희 이번 워크숍 일단 5분의 3을 막을 내리는 이 워크숍에 대해서 뭐 기대하셨던 것도 있으셨을 거고요. 그리고 뭐 기대했던 것만큼 지금 일정대로 못해서 연기를 하게 돼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또 그러면서 또 이윤정 안무가님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아이디어 좀 어떤 기대돼요. 정말 어떻게 하실지. 그리고 그 댄스 필름 관련해서 실습 수업도 지금 실습이 아닌 또 다른 방안을 송주원 안무가님께서 계속 고민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 센터와 계속 논의해서 진행할 건데요. 어쨌든 이런저런 그 워크숍을 통해서 또 실은 내년이 벌써 걱정되어요. 저는 내년에는 과연 나아질지 저희 어떤 그 감염 전문가가 그랬다는데요. 2021년이 지나도 마스크 벗기는 힘들 거다. 2022년에는 되어야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거다라고 하셨다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 이제 아예 내년 식후는 서울국제안무 워크숍은 아예 온라인으로 준비를 해야 하나 이런 또 고민이 또 생기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뭐 마무리로 얘기를 조금 나눠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옆에 있다는 제로 사무관님부터 네, 기대하셨던 거, 또 아쉬운 부분 이런 마무리 멘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워크숍을 만나서 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죠. 좋았을 뻔했는데 그럼에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 못 만나는 상황에서도 이 온라인 워크숍의 기회를 통해서 서로에게 접속하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만으로 굉장히 감사하고요. 그리고 아까 그 윤경 쌤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런 만남이 내가 왜 혼자 있으면은 나한테 어떤 힘이 있는지 잊어버리기 쉽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나한테 어떤 고민이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들여다볼 수 있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비록 우리가 직접 대면은 못하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서로 계속 연결되려고 하면 좀 그런 우리 안에 힘을 좀 상기시키는 그런 역할이 되어줄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공연 예술을 지속하겠다는 노력이 저는 이 팬데믹을 극복하려는 노력과도 다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떨어져 있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상기하는 것. 그래서 우리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계속해서 워크숍을 가져가려는 이 노력들 저 너무 응원하고 또 네, 좋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아, 우리 굉장히 마음이 뿌듯해지고 따뜻해지는 순간인 것 같아요. 네. 그 줌에 계시는 선생님 말씀 마무리 멘트 부탁드릴게요. 누가 먼저 하실지 지금 막 고민하고 계시죠? 네, 네. 영은 쌤. 저는 일단 저도 그 최은진 안무관님 말씀하신 거에 덧붙이자면 지금 오늘 모이신 그 안무관님들도 그렇고 서울무용센터에서 지금 내년을 고민을 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그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내일을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겠다는 그 자체가 하나의 사인이고 퍼포먼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워크숍에 참여를 하지 않으셨던 분도 이런 식의 어떤 사인들이 굉장히 많은 용기와 이렇게 지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모두 다 응원하는 마음이 되게 크고요. 그리고 저는 지난주 식후 커넥션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사실은. 근데 거기서 정말 인상 깊었던 말 중에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지만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저는 그걸 잃지 말아야 한다로도 이렇게 들렸던 것 같은데 아까 그 최은진 안무관님이 현장성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비대면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가능성을 잠시나마 이렇게 보셨다고 하셨는데 어쩌면은 이게 이 코로나가 얼마나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우리 세대는 그 현장성을 몸으로 감각하고 어떤 세포 안에 DNA에 있는 마지막 세대가 될 수도 있겠다. 만약에 이게 이어진다면. 왜냐하면 이후의 다음 세대들은 이미 극장이라는 곳이 위험 지역이고 여기에 모여서 무언가를 그러니까 공연을 통해서 무언가를 온몸으로 감각하는 것이 전혀 세포에 있지 않은 세대일 수도 있겠다. 좀 끔찍하긴 한데 물론 그들은 또 다른 어떠한 게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긴 하지만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끊임없이 발견을 하려고 하고 그것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을 되게 아는 그런 세대일 수 있겠다라는 그거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하나의 희망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고민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지를 그냥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기회를 가지게 돼서 너무 시작에는 고민도 많고 과정도 순탄하게 막 그러진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 끝나고 나니까 너무
남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드려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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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원 선생님 말씀하신다는 거죠? 네. 마무리. 네. 저는 아까 오늘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 아니에요. 괜찮아요, 선생님. 하다 갑자기 네 죄송하고요. 뭐, 사실 이게 되게 저는 다른 안무관 분들 이전에도 시크 워크샵, 서울국제 안무 워크샵이 굉장히 기대되는 프로그램 중에 1년의 행사인데 다른 안무가님들의 작업 그 워크숍도 참여하고 싶은데 너무 이제 아쉬웠어요. 근데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아까 언급해 주신 워크숍들이 다 궁금하고요. 네, 좀 재밌을 것 같고 오히려 이럴 때 더 뭔가를 만들어내고 같이 고민하면서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오히려 내년 프로그램을 어떻게 더 풍성하게 만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오히려 하게 되고요. 사실 댄스 필름 워크숍 같은 경우는 서울문화센터가 2016년부터 워크숍 으로 한다면 그리고 그 후에 사업들 또 작년에 안무 워크숍에서 있었던 프로그램들 지금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참여한 사람 입장에서 앞으로 이것들을 계속 어떻게 우리가 어떤 것들을 기록하고 여기에서 어떤 것들이 또 필요한지를 찾아내면서 뭔가 이 상황들을 계속 같이 고민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저도 앞에 말씀하신 안무가님들처럼 온라인이지만 이렇게 만난다는 게 되게 신기하고 요즘에 방구석 연대라는 되게 말 많이 하잖아요. 정말 여기 스크린 연대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되게 또 따뜻한 마음으로 또 오늘 또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들어서 저도 또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1월에 잘 준비해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 안무가님. 네. 저는 이게 이제 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 급변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몇 년 동안 한국 사회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지금 세계 전체적으로도 같이 우려 급변하는 상태에 놓여져 있는데 정말 그 상태에 놓여진 저도 제가 있다는 것도 또 어떻게 보면 되게 행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제가 수능 1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때부터 수능이 시작됐는데 정말 급변 뭐 시험을 어떻게 봐야 될지도 몰랐고 뭐 대학교 졸업할 때는 뭐 세상이 완전히 무슨 뭐 빚더미에 앉아서 뭐 다 그랬고 IMF 시절이었고 항상 그런 식의 뭔가 급변하는 시대에 항상 놓여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계속해서 뭔가를 방법을 찾았고 또 요번에도 방법을 찾을 거고 조금 버티기는 했지만 이게 사라질 줄 알고 조금 더 저를 붙잡아 두고 있진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어느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좀 이제는 저도 생각을 좀 다양하게 더 열어야겠다. 혹은 다양하게 열면서 혹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차근차근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또 있을 식후도 또 차근차근 천천히 생각해 보면서 또 너무 급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또 안무가와 어떤 이 모든 예술가들이 정체성을 잃지 않고 힘 빠지지 않고 차근차근 앞으로 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년 19. 네. 윤정 안무가님 말씀처럼 네, 내년 19도 저희가 천천히 선생님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기획하고 할지 같이 고민하면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식후를 함께 기획해 주신 양은혜 선생님. 네, 처음에 저희가 생각했던 거에서 지금 수정하고 지금 이렇게 또 왔는데 11월이라는 또 시간이 또 벌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또다시 저희가 선생님과 함께 좀 이은정 안무가님 프로그램이랑 또 저희 프레임 속의 안무 프로그램 고민하면서 진행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양은혜 기획자님 정말 마지막 멘트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저희가 이거 기획 단계에서 여러 안무가님들 만나면서 이제 자문회의라는 거를 진행했었는데
그 프리 프로덕션에 많이 이렇게 맺혀 있으면서 그 프로덕션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고민들이 공통적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그때 연초 때까지만 해도 이게 8월 달에도 과연 이제 이랬었는데 역시나 이제 이 상황이 이렇게 돼서 그런데 오히려 저희가 이제 이 식후 기간 동안 영은 쌤은 이제 미술관에서 전시 시작하셨다가 미술관이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이은정 안무가님도 국립현대무용단에서 이제 발표를 하셨지만 굉장히 소수정예로 받다 보니까 이제 그 이제 관람하는 거에도 한계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을 마주하면서 이제 워크숍이라는 형태 자체가 저희가 여기서 같이 이거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었던 자리여서 그나마 좀 외롭지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하셨었던 워크숍이나 고민들 이런 대화들이 안무가님들의 각자의 작업에서도 좀 더 힘을 받고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이제 생각을 하고 좀 더 이제 11월 달에는 더 풍성해진 뭔가 또 다른 경험들이 쌓일 것이니 그것들을 가지고 같이 더 깊이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상하게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면서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자꾸 들어요. 그 얼굴은 보고 있지만 보고 싶다라는 이 문장이 자꾸 마음에서 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쌤들 보고 있지만 너무 보고 싶어요. 네, 얼굴 꼭 직접 뵙기를 바라면서 건강 모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식후 커넥션 3은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네,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혹시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 질문이 네. 지난주에도 없었거든요. 이번 주에도 어떻게 저희들끼리의 리그인가요? 네. 저희 실은 지난주 식후 커넥션 1 진행했던 부분들을 살짝 편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유튜브에 아직 공개를 안 했거든요. 네. 공개를 안 했는데 오늘 진행했던 거랑 지난주에 진행했던 거랑 조금 저희가 편집 좀 매끄럽게 해서요. 곧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까지 참여해 주신 저희 안무가님 너무 감사하고요. 토요일 날 오늘도 지난주처럼 변화무쌍한 날씨 속에서 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식후 커넥션 3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 이 무용센터에서 다 같이 모여서 얼굴 보며 저희가 반가워하며 서로 안아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